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약집 보시면은 16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니을에서 수도권 지역 박주택과 일반주택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서 복습하기 위해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160페이지 보죠. 160페이지 보시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내용인데 방금 했던 내용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1세대를 갖춰주고 엔드 조건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할 것. 엔드 조건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이 나옵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갖추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다.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된다. 라는 걸 알려준 문장에 대한 내용이 160페이지에 있죠. 160페이지 보시면 1세대 1주택이란 나오면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나오죠. 1세대가 했으니까 이건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니까 갖춰야 할 자다. 라는으로서 엔드 조건. 그리고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로스이니까 또다시 엔드 조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할 것. 이렇게 나오 보니까 엔드 조건입니다. 세 개의 엔드 조건을 갖췄을 때 이제 비과세 되는 건데 거기에서 먼저 보는 것은 1세대 먼저 보죠. 1세대 옆 페이지 보시면 1세대란 적어졌어요. 16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1세대라 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주자 이렇게 나왔던 원인이 있죠.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뜻에 대한 내용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써볼 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하여 주는 원인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하여 주는 겁니다.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거주자에 넣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비거주자 되면 이 비자가 아닐 비자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1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음으로써 그때에 대한 내용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밑에 손가락 표시 두 번째 거 비거주자가 그리고 그 옆에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겠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 나오고 국내 나왔으면 끝말은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과세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 해가지고 예외의 상을 줍니다. 그 예외에 들어갔으면 1세대를 갖춘 거죠. 그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밑에 줄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우자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라는 의미로서 A, B, C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얘기죠. 거기서 나이 30세 이상 됐으면 결혼할 능력이 있으니까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B번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맞게 적어지니까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이 글자 보자마자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하나 조심하실 점은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나왔으면서 미성년자와 연결됐으면 미성년은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또 다시 미성년자 나오는데 미성년자와 혼인, 결혼 나왔어요. 결혼하였으면 배우자 있는 거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 기억할 것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죠.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서 부부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동일 세대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1세대를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1세대 갖췄다고 가정했으면 두 번째 1주택가입니다. 먼저 1주택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할 것. 이게 1주택의 뜻이에요.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할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국내예요. 왜 국내란 말이 나왔냐면 법률적 취지, 비과세 하여주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이니까 국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국외 주택은요. 국내 주거 안정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 그게 동그라미 1번 내용 나오죠. 2번에서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니까 국내에 주택이 아니다면요. 그때는 과세. 양도 시점에서 나대지다. 나대지로 양도하다 과세. 상가 건물로서 양도하다. 이랬으면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이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같은 날 양도. 얘가 포인트죠. 같은 날 양도했다고 했을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은 2주택으로서 과세. 늦게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됩니다. 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 순서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을 줘서 우리한테 정하라. 라는 의미로서 같은 날 양도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 꼭 있을 말은 거주자 선택. 순서는 거주자 선택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면 되죠. 만약에 거기에서 거주자 선택 이 말이 나오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한다. 아니면 양도소득세 크게 나온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거주자 선택으로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이고요. 뒷페이지에서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늘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있는데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부수 토지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줘요. 그 한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글자가 세 글자 있으니까 3배. 주상공 나왔으면 3배. 주상공 글자가 없으면 5배. 도시지역 밖 나왔으면 10배로 되죠. 여기까지가 부수 토지에 대해서 주택에 따라가는 건데 만약에 3배, 5배, 10배를 초과했다.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로서 과세다. 그 내용이 박스에 적어지죠.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로서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적어지고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내용의 판단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 용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사실, 용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주택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적어져요. 그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점, 밑줄 친 내용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였으니까 부는 본에 따라가요. 그럼 여기서 합숙소에 대한 내용이 부에 해당됨으로써 본에 따라가니까 이 합숙소는 공장에 따라가니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관광용, 콘도미니엄. 여기서 포인트는요. 관광용이 포인트죠. 관광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늘 주거 용도가 아니에요. 늘 주거 용도 아니기 때문에 끝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밑줄 친 내용 볼 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으니까 이때는요. 사실상으로서 주거용이 아니죠. 영업용 건물이니까 끝말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주택수 판정.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을 말한다 했으니까 양도 시점에서 주택수가 몇 개겠는가 라는 내용의 주택수 판정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때에 대해서 부부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 동일 세대니까 부부에 대해서 주택수는 합친다. 합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니은에서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쭉 가다가 구획된 부분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각각 하나로서 아시면 되고 또 다가구 주택 나오는데 뒤에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 나오면 그때는요. 전체 하나 라는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동그라미 디귿에서 공동으로 소유. 공동 소유는 공유죠. 공유는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는 것이니까 공유주택 이 말 넣었으면 뒤에서 있을 말은 각각 1주택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니을에 대한 내용과 미음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비읍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원칙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 비과세 내용이 있으니까 혜택을 주어서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되고요. 그럼 반대적 내용은 원칙입니다. 반대적으로서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다면 그때는 원칙으로서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무조건 원칙이다. 고가주택은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이유로서는 실지거래가 12억 초과 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이 고가주택은 과세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었으면 실지거래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만약에 1세대 2주택으로서 고가주택 양도했으면 그때는 전체 과세.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밑에서 6번 1주택의 특례. 이 1주택의 특례란 말은 2개였으나 1개로 보겠다. 여기에 해당된 주택에 대해서는 2개인데 1개로 보겠다라는 내용으로서 1주택의 특례 그럽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 시험지에는 일시적 2주택이란 말이 꼭 적어져요. 적어졌다면 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이유를 근간으로 잡고 숫자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서 1년 경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기억 다시 1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은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이 다 해소가 됐으니까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뒷페이지에서 니은 직계존속, 직계존속하면 노부모 봉양이죠. 노부모 나이는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에 의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었다. 그러면 하나를 팔아라. 라는 일로서 파는 기간은 10년 내. 10년 내에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됩니다. 혼인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 그때는 5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니을에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 주택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 나왔냐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 나온 것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각기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이전이 완료돼 있죠.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의미로서 LH공사에 대한 내용은 진주로 이전됐고요. 대구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말하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으로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이 대구로 이전됐고요. 여기 울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울산으로 이전됩니다. 각기 공사들은 지방으로 다 이전됐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주택이 몇 개 되면 2개입니다. 이렇게 2개가 되었을 때 두 개가 되었을 때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법이니까 지방에서 계속 살고 지방에서 돈을 써라. 그러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지방 주택을 남기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택을 남기란 뜻이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지방 주택은 없는 거다. 없는 거니까 몇 주택? 1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일반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주택을 본다. 이렇게 된 상태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양도하겠으면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영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었죠. 여기 주택이 어차피 비과세 받으니까 주택가액이 상승할 때 팔란다 하면서 팔려고 하다가 아니야. 더 오를 것이야 하면서 또 안 팔고 또 팔려고 하다가 또 다시 오를 것이야 하면서 안 파고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주택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철퇴를 가하죠. 철퇴 가한 것이 3년 내에 팔아라. 3년 내라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포인트는요. 3년 내 되겠죠. 체킹하세요. 구분구시로서 되어 있는 거 수도권 지역 밖 주택과 일반 주택 밑줄 이렇게 나왔으면 숫자는 3년, 3년 내 그리고 어느 것을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수도권 지역 밖 주택을 양도시 1주택 그러면요. 틀리겠죠. 지방경제 활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틀린 겁니다.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미음과 비읍 그리고 시효대에 대한 내용은 한 곳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 미음과 시효 그리고 비읍에 대한 내용은 아무 때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내용 묶어서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문화재 주택은 보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재 주택을 보존시켜야 되니까 문화재 주택을 남기라 라는 뜻으로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문화재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없어요. 몇 주택이에요? 1주택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문화재 보존적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주택으로서 과세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내용 보니까 여기는 아무 때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 주택 먼저 양도 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여기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내용은 10년 전에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된 이유를 봐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이랬을 때 10년 전 내용으로 갑시다. 10년 전 내용으로 갔을 때 예전에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일반주택과 같이 보유했을 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요.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깨뜨려 봤어요.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아버님 때에서도 보유된 주택 또 아들 때에서도 보유된 주택이니까 이건 오랫동안 보유된 주택이다. 의미적 내용이 장기 보유 주택의 의미다. 이걸 알고 상속주택이 아닌 장기 보유 주택과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일반 주택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장기 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이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 그러면 여기 상속주택은 장기 보유 주택의 의미인데 먼저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상속주택을 과세로 돌려야죠. 과세로 돌리기 위해서 법이 나왔던 거죠. 과세로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과세 돌리겠는가 했을 때 여기에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고 하였으면 상속주택은 아버님 때에서 보유된 주택이니까 없는 거다. 없는 것으로서 1주택 됩니다. 일반 주택 먼저 양도했으면 1주택이다. 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장기 보유주택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2주택으로서 과세다. 이 논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는 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묶어지겠죠. 아는 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이랬을 때 농어촌에 대한 내용은 보육성해야 돼요. 국가 정책상으로서 농어촌을 보육성해야 되니까 농어촌 주택을 남겨라 라는 뜻으로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얘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주택을 양도시,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농어촌 주택이 있으니까 농촌과 어촌에 있으면 농어촌 주택이다. 이건 아니에요. 법에서 어떤 게 농어촌 주택이다 하고 조건을 줍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돼야 농어촌 주택.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농어촌 주택이 아니에요. 그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조건 줍니다. 조건에 대한으로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었던 주택. 그 주택이 바로 농어촌 주택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피상속이 그랬으니까 상속주택으로 칭해요. 그러니까 상속주택 칭해도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작 여기에 들어가줘야 농어촌 주택에 해당됩니다. 또 다시 이농주택, 이 이자가 떠날 이자, 농촌을 떠난다. 이농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이농주택에 대한 내용도 농어촌 주택이 보호 육성이죠. 보호 육성이니까 보호한다는 뜻으로서 남기라는 뜻이에요. 이걸 남겨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농인이 떠난 사람이 예전 떠나기 전에 5년 이상 경작하고 있었던 농지에 대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게 이농주택이 되고요. 또 다시 기농주택.
기농이니까 농사지으러 돌아온다. A 단위는 기농주택인데 여기 단위도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연고지에 해당이 돼야 될 것, 고가 주택이 아니할 것, 농지에 대해서 1,100m 이상을 취득해야 될 것, 그 농지에 대해서 3년 이상 경작해야 될 것,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의 면적 적어지고 가격 적어집니다. 이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기농주택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해 보죠. 연결해 볼 때 이 조건에 대한 내용,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 상소, 이농, 기농에 대한 조건이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할 때 안 나옵니다. 왜?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되고 이건 언제 필요하냐? 실무할 때 필요합니다. 실무할 때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의뢰인이 오면 그 의뢰인을 책상 앞에 딱 앉혀주세요. 앉혀주고 그리고 책을 빼요. 기본서 빼가지고 기본서 보시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펴주고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그 내용 알 필요 있어 없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책 펴놓고 물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그냥 아는 것은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나왔으면 일반 주택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 여기가 기농이 문제예요. 기농. 자, 기농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하였을 때 농사를 지으려고 돌아오신 분이 농사 안 짓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비과세 된다. 비과세 되는 거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때 팔으리 하면서 주택에 대한 시세표만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팔려고 하다가 아니야. 좀 더 오를 것이야 하면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주택 경기가 침체예요. 이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철퇴를 가하죠. 파는 기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파는 기한은 몇 년 두냐? 5년 둡니다. 기농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는 파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5년 내에 일반주택 양도시는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문제에서 볼 때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아무 때나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그런데 기농이 붙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5년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165페이지에서 2등번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번도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읽어보고 그리고 6번, 6-1번에 대해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입주권의 뜻 나오고 분양권의 뜻 나와요.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버리세요. 시험에서 전부 다 맞게 적어졌는지 안 나오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 이건 기억하셔야죠. 아까 복습했던 내용으로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걸 따로 기억하시라고 그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다이아몬드 표시로서 입주권, 분양권은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디귿에 대한 내용과 니을에 대한 내용은 다 알게 됩니다. 거의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다. 라는 일로서 밑줄 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디귿 보죠. 디귿에서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 또는 나오죠. 또는 나왔으니까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 자, 먼저 전자부터 하죠. 전자가 입주권. 입주권 앞에 과 나오죠. 주택과 입주권. 그럼 몇 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겠죠. 그러니까 몇 개? 2개. 2개니까 끝말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후자가 분양권 그리고 앞에가 과 나왔으니까 주택과 분양권 몇 개입니까? 2개. 2개 됨으로써 여기도 끝말은 주택으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2개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리을에서 입주권 1개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 양도한 경우 다음 각 A, B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A번과 B번에 대한 내용이 입주권을 먼저 양도했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A번 먼저 봅시다. A번에 대해서 볼 때 A번 DP 넘기니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요. 입주권 양도했을 때 다른 주택이 없다면요. 입주권이 몇 개? 1주택.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으니까 입주권 양도했으면 1주택으로 본다. 이거 아시겠죠? 다시 B번. B번에서 입주권 외 1주택. 거기 입주권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소유했던 종전 주택의 의미. 소유했던 종전 주택의 의미다. 입주권과 1주택이니까 몇 개입니까? 2개. 2개죠. 2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입주권이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니까 3년 내 입주권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3년 내 밑줄, 입주권 밑줄. 3년 내에 입주권 양도했으면 1주택으로 본다. 이런 예로서 나오게 되고요. 다시 미음에서 거기에 약간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일시적 1주택과 분양권 몇 개입니까? 일시적 1주택이죠. 일시적 1주택이니까 숫자 꼭 있어야죠. 1년 경과 후. 몇 년 내에? 3년 내에. 무엇을요? 종전. 종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에 대해서 1주택도 봤어요. 1세대 갖췄다 가정하고 1주택 갖췄다 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출 것은요. 2년 보유. 2년 보유 갖추고 양도했으면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2년 보유 갑니다. 3가로 보유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이 말은 1세대 갖추었고 1주택 갖추었으니까 보유 2년 갖추었을 때 비과세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었으면 그때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갖춰야 된다. 실무상으로서는 이제는 조정지역이 다 해소됐으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혹시 이론상으로서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체크만 합시다. 조정지역 밑줄. 이 말 나왔으면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정지역이란 말이 없으면요. 그때는 원칙. 2년 보유 갖추면 된다. 이런 예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유 기간 계산.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 취득하였어야 소유가 되겠죠. 언제까지 보유 기간? 팔 때까지. 그래서 보유 기간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에서 박스에서 다음 각 1, 2, 3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이라는 말은 합산, 합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통산에 대한 내용과 합산에 대한 의미는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아는 것은 통산과 합산 말은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장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 합치는 경우인데 왜 합치겠는가? 합친 원인의 법률적 이유가 있어요. 법률적 이유만 알았으면 거기 한 문장에 있는 석 줄, 두 줄 된 거에서 단어가 빠져나와요.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의 1번은 같은 주택입니다. 같은 주택이니까 합치겠다 뜻이에요. 의미적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적으시면 더 낫겠죠. 같은 주택이라고 적으세요. 1번에서 같은 주택. 같은 주택이니까 이제 그 문장에서 글자가 빠져나오겠죠. 멸실하여 재건축. 그가 빠져나오겠죠. 멸실하여 재건축 됐으면 같은 주택이잖아요. 같은 주택이니까 끝말은요. 합친다. 통산. 이제 문장에서 쭉 가다가 멸실하여 재건축 이 말로 왔으면 끝말은 통산.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이 한 문장은 암기가 된 겁니다. 또다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합치게 됩니다. 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살고 있어요. 6개월 이상 살고 있다. 그러면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거주자의 뜻은 민법서 배워서 아시죠?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둔 자가 거주자. 이란 거죠. 그럼 여기에서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비거주자에서 거주로 전환됐다고 했으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합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만큼만 보유 3년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보유 3년 이상이란 숫자가 나오겠는가? 숫자 나왔던 원인에 대한 볼 때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면 1년 먹어요. 여기서 6개월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먹고요. 그리고 2년 보유죠. 합치면요. 3년. 그래서 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전환 여기만 3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에요. 체킹할 것. 비거주자가 그리고 그 옆에 3년 이상 계속 보유. 밑에 줄에서 거주자 전환. 이렇게 세 구절이 있다면 끝말은요. 통산.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은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니까 합치겠다. 또 같은 세대는 상속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의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이로서 상속 단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동일 세대에다가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그 옆에 동일 세대 동그라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요 두 글자가 다 있어줘야 끝말은 통산. 동일 세대는 상속만 적용해요.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통산해 보니까 보유 2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1주택으로서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된다 이렇게 되는데 밑에 보니까 중요 나오면서 단서 나오죠. 단 A, B, C, D, E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A, B, C, D, E에 해당된 경우는 2년 보유 갖춘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그 경우에 대한 내용은 2년 보유 갖춘 걸로 보겠다 이거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짧게 해주기 위해서 2년 보유로 갖춘 경우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 정책상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가정합시다.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5년 거주하고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2년 보유하고 팔았으면요. 총괄 7년 걸려요.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건설 임대주택은 5년 거주만 하였으면 2년 보유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A번에 대한 내용, A번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한 문장으로서요. 몇 줄이냐면 그에 대한 내용이 6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6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있겠으나 저 같은 짱구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단어 찾기 합니다. 문장을 쭉 가볼 때 건설, 임대, 주택 이 글자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공공이든 민간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신경 쓰지 말고요. 안 다쳤습니까? 네.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해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 나왔으면 그때 거기에다가 뒤에 있어 숫자가 있어야 돼요. 거주 5년. 요 두 구절이 있으면 막바로 끝말 가서요. 2년 보유된 것으로 본다. 아니면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의 6줄은 전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에서 수용단에다가 찾아서 동그라미. B번에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B번 수용 나오죠. 수용 동그라미. 수용도 기간이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니까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니꼬루 2년 보유 의미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잔존주택에 대해서는 5년 내 양도 요 숫자가 있는데 요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은 구석지 중에서도 아주 상상상 구석지예요. 상상상 구석지에 대한 내용은 모의고사 때나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 때에 풀기 위해서 체크만 합시다. 그리고 버리십시다. 실제는 안 나오니까요. 우리가 알 건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수용. 수용 단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2년 보유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 B, C, C에서 해외 이주. 해외 이주를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세요. 해외 이주한다. 해외로 떠나죠. 해외로 떠나니까 여기에서 하나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팔아라. 왜 팔아야 될까요?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기간을 줘요. 그 파는 기간에 대한 내용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여기 보니까 해외 이주 나오죠. 몇 년 내에 팔아라. 벌써 나오잖아요. 2년. 이런 문제만 나오길 비싸요. 2주니까 몇 년 내에 판다. 2년 내 양도. 나오잖아요. 자, 2주 동그라미 2년 내 양도 밑줄. 이걸 알았으면 그 밑에 있는 D번도 알아요. 국외 거주에다가 동그라미. 국외 거주가 해외 이주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 파는 기간 줘야죠. 몇 년? 2년. 2년 내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국외 거주 앞에 있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1년 계속하여 이게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 하면서 목소리 크게 높여가지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듣지 마세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건 뭐로 외웁니까? 중요한 거 아니죠. 버리세요. 버리고 아는 건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해외 이주, 국외 거주
이 말 넣었으면 몇 년 내, 2년 내 양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취지가 있는 것들을 기억해줘야 문제 풀기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또 다시 A, B, C, D, E. E에 대한 내용은 이건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서 먼저 문장에서 취약에다가 동그라미, 취약 동그라미. 그다음에 근무상 동그라미, 요양상 동그라미,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 이 글자 있으면 뒤에서는 세대의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다. 이 말은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그거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였으면 그때는 이 내용 보유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꼭 갖춰야 될 것이 1년 거주입니다. 앞에 1년 거주 나오죠. 1년 거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거주에다가 또 동그라미. 1년 거주 동그라미 치고 거주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그러면 중요한 것이 거주예요. 보유 아니에요. 1년 거주. 그리고 거기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단위로서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 형편이지 사업상은 아닙니다. 사업상 아니다는 것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사업상 아니다는 거 적어지는데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이 있는 것이 2년 보유랄지 1주택에 대한 조건에서는 사업상이 안 끼어요. 그런데 일시적 태간자에 대한 이유로서 세대에는 사업상이 낍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보시면 161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 위에 1가로 1세대 밑으로 하나, 둘, 셋 셋째 줄 첫 글자 존비속 존비속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보세요. 끝에 보니까 사업상 형편 나오죠. 사업상 형편 밑줄 그리고 뒤에서 일시적 태간자 포함 일시적 태간자 포함 그러면 세대에 해당되냐 안 되냐 판단에 대한 이유로서 일시적 태간자를 포함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취약, 근무, 요양, 사업상까지 낀다. 하나 보유에서는요. 사업상은 빠진다. 다시 이제 페이지 와보세요. 페이지 와보니까 167페이지에서 이해가지고 사업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되죠. 이게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보유. 보유에서는 사업상 끼지 않으나 세대는 낀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돼요. 여기다 내용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절세 내용 아껴줄게요. 절세 내용 아껴주면 이거 충분히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 말까요? 그 절세 내용 아껴줘야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절세 아껴줄게요. 아버지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소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주택에 대해서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 상에서 10년 보유하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내용은 1주택으로서 소유하고 있는데 아들 나이는 30세 이상이었다. 이렇게 하여 보고요. 그리고 1주택에 대해서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 5년 보유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5년 보유했던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다. 자, 이랬을 때 먼저 이론적 내용으로 봅시다. 1세대의 뜻이 있죠. 1세대의 뜻은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입니다. 보니까 동일 주소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여기다 내용 같은 동일 가족이죠. 가족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바로 1세대입니다. 그럼 1세대 되고요. 주택수는 몇 개? 3개. 하나, 둘, 셋. 3개죠. 3개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가 됩니다. 이걸 먼저 양도해도 과세. 이걸 먼저 양도해도 과세. 이걸 먼저 양도해도 과세. 이거 되는 거죠. 이거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이주택이 아님으로써 3개니까 어느 걸 먼저 양도해도 과세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절세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 찾는 것이 세대의 뜻 보세요. 세대의 뜻 보니까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가 세대 뜻되고요. 그리고 근무상, 사업상, 취약상, 형편으로서 일시적 태간자 포함한다. 이 말 나오죠.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겠어요. 벗어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아버지를 다른 주소로 옮기십시오. 아버지를 다른 주소로 옮기세요. 다른 주소로서 이사 가면 됩니다. 이사 가는데 보니까 일시적 태간자 포함한다겠어요. 그럼 여기에 갖추지 않기 위해서는 8기 전 6개월 전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전에요. 그래야 일시적 태간자 포함에 걸리지 않거든요. 6개월 전에 옮기세요. 옮겼을 때 만약에 전세로 간다면 전세금에 대한 내용에 보증금에 대한 내용에 영수증 지참하시고요. 영수증 갖춰야 되고 또 이사 갔다면 이사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죠. 이사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갖춰요. 금융 비용에 대한 내용에 영수증 갖춰 놓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1주택에 대한 내용을 파시면 돼요. 이걸 팔았어요. 이걸 팔았다. 이걸 양도했으면 그때는요. 보니까 1세대, 1주택, 10년 보유하고 팔았죠. 비과세.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주소를 달리했으면 각각 세대예요. 아닐까요? 부부는 동일 세대.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 세대. 부부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욕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아들이 화났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욕한다? 이런 호록. 그러면 여기에 욕하지 못하죠.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세대예요. 주소만 다르면 돼요. 주소 달리겠으니까 여기는요. 1세대. 그다음에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그럼 다시 여기 아들 나이 30세 이상. 이니까 예외상 들어갔죠. 1세대. 1세대 되고 주택이 몇 개? 2개. 2개인데 이게 일시적 2주택. 1년 경과하여 단주택했죠. 그리고 몇 개? 2개. 그러니까 몇 년 내에 판다? 3년 내. 무엇을? 정전을. 그럼 얘가 정전이죠. 3년 내에 정전을 양도했으면 몇 주택? 1주택. 그러면서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을 2년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러면요? 비과세. 이래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대일 때는 사업상은요 포함하고요. 보유 기간에서는 사업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내용까지도 같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드렸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만 절세 아껴줬다 뿐이지 다른 학원에서는 아껴주지 않았어요.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서 보시면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살펴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묶어볼게요. 1세대 예외 나오죠. 그 다음에 1층의 특례로서 A 나오죠. 2년 보유 예외 나오죠. 이걸 다 묶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하면 구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했다면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죠. 배우자 없는 50세인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다. 있을 때 과세다, 비과세다. 자, 여기에서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배우자 없더라도 예외사항이 들어갔으면 1세대로 본다. 예외적 내용으로서 나이 3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배우자 사망, 배우자 이혼. 예를 들었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그럼 여기에서 배우자 없으나 50세니까 30세 이상 됐음으로써 세대로 본다. 그럼 여기에 의해 가지고 세대 됐죠. 1세대 됐고,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보죠. 배우자 없는 50세인 거주자가 건설, 임대, 주택을 5년 거주하여 1주택으로 취득하고 보유 1년 된 시점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다. 이 넣었어요. 이때에서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가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1세대에 갖췄죠. 이 갖췄고,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1주택. 1주택이잖아요. 여기요. 1주택 됐죠? 됐고, 그리고 이제 2년 보유 갖추면 돼요. 그런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으나 건설 임대주택 5년 거주. 여기에 의해서 2년 보유를 갖춘 겁니다. 2년 보유 갖췄으니까 이때는요.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다시 배우자 없는 50세인 거주자가 보유 1년 된 1주택으로서 수용되다. 이러면요. 여기도 비과세. 1세대 갖추었고,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1주택 수용 2년 보유되지 않았으나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 갖춘 거다. 그러니까 비과세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했죠. 연결했었고 이제 이해가 됐을 거니까 여기에 다니면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봅시다. 문제 보시면 기본서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요약집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요약집 문제로 풀어줄게요. 168페이지에서 기출문제 1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는요. 1주택의 특례. 특례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 자, 먼저 첫 번째 점. 영농 목적으로서 취득한 기농. 뭐 넣었어요? 기농. 이 단어 보자마자 이 숫자 있어야죠. 몇 년? 5년. 가로에 들어간 숫자는 5년 내. 만약 숫자가 아니고 문장으로 나왔을 때 조심하실 점이 일반주택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수도권 박주택과 일반 주택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3년. 뒤에서 3년 나와야죠. 가로가 3년. 3년 내 일반 주택 양도. 그다음에 세 번째 점.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혼인함으로써 2주택. 혼인 나왔죠? 몇 년? 5년.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그럼 거기에서 답에 대한 내용은요. 5년 그리고 3년, 5년. 답은 4번 되겠죠. 이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세요.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는 작년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작년 요약집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2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른 것. 비과세 오른 것. 1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60세 이상이니까 노모 봉양. 이렇게 나왔으면서 몇 년? 10년. 그런데 5년 내 틀렸죠. 10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혼인함으로써 2주택.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5년. 5년 내 맞고요. 답은 2번. 3번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부부는 동일 세대. 동일 세대니까 1세대. 뒤에서 각각 1주택. 부부에 대해서 주택수는 합친다. 합치니까 1세대 2주택. 2년 보유하다가 그중 하나 양도한 경우 1주택이다. 틀렸죠. 그중 하나 먼저 양도한 것은 2주택으로서 과세. 3번 틀렸고요. 4번. 거기에 약간 갔더니 기농 나왔죠. 몇 년? 5년. 3년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조정지역 임원을 넣었으니까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1년 거주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뒷페이지에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로 가겠습니다.